결혼 20년 차인 나는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이 둘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고 남편 정우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했다. 나는 매일 집안일을 돌보고 소일거리로 작은 홈베이킹 가게를 운영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 정우가 퇴근해 소파에 앉더니 유난히 다정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여보, 요즘 당신 힘들지?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도 넓어졌잖아. 어머님들 혼자 계시는 거 외롭지 않을까? 둘 다 모셔오면 어떨까? 효도도 하고 가족이 더 가까워질 거야.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어린 시절 홀로 지내던 엄마의 외로움과 멀리 계신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떠올랐다. 정말 그렇게 하면 두 분이 좋아하실까? 남편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나도 엄마 옆에서 오래 못 있어드려 미안했거든. 당신 엄마도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효도지. 하지만 그날 남편 정우의 입꼬리만 들리고 눈은 전혀 웃지 않는 미묘한 웃음을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부엌을 정리하던 나는 베란다 쪽에서 낮게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살짝 바라보니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금속이 갈리는 듯한 긴장이 묻어났다. 아니, 이번 분양 물량만 맞추면 담보는 곧 정리됩니다. 투자자들 빠지면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서류철을 탁탁 맞추며 정리하더니 잠시 뒤 거울을 보았다. 그 표정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결심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 미소가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나는 스스로 효도라는 명분의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렇게 두 어머니들은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삿날 아침 집안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거실에는 새로 들인 큰 원목 식탁이 놓였고 양쪽에 각기 다른 분위기의 두 여인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순자 여사는 꼿꼿하게 앉아 집안을 날카롭게 훑었고 친정엄마 영숙 여사는 소탈한 차림으로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고 된장찌개와 잡채 등을 내놓았다. 잡채는 새벽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다. 잡채를 사왔다고?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맛있으면 됐지 사온 게 문제가 돼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고 나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첫날부터 이렇게 괜찮겠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이 바스러지고 있었다. 점심 후 주방은 내 작은 일터를 위협하는 전장이 됐다. 홈베이킹 주문을 위해 반죽을 발효시키던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와 고무주걱으로 반죽을 툭 건드렸다. 이렇게 두면 상해. 위생이 기본이지. 가게 한다면서 이래? 내가 평생 주방을 지켰는데 기본은 지켜야지. 하면서 주걱으로 반죽을 꾹 눌렀다. 반죽이 푹 꺼지며 내 가슴도 주저앉았다. 내 홈베이킹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작은 수입원이자 자존심이었다. 저녁 무렵 이번엔 난방 문제였다. 시어머니가 보일러를 최대로 틀자 친정엄마가 외쳤다. 사돈 너무 더워요. 애들 숨 막힌대요. 내가 관절이 시려서 그래요. 막내가 내 옆에서 엄마 나 머리 아파라고 속삭였다. 큰아이가 창문을 살짝 열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 겨울에 창문을 열어? 난방비가 아깝지도 않니?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아이를 진정시켰다. 내가 꿈꾸던 화목한 대가족은 첫 주부터 온도조차 맞추지 못하는 전쟁터가 되고 있었다. 며칠 뒤 새벽 5시 나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깼다. 시어머니가 냄비를 닦고 있었다. 주부라면 해 뜨기 전에 밥을 지어야지. 나는 부랴부랴 나갔지만 이미 친정어머니가 나와 있었다. 사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아침은 며느리 몫이에요. 사돈은 손님처럼 있으면 돼요. 친정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고 나는 아침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숨막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청소 문제로 또 부딪혔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쓸고 닦으며 큰소리쳤다. 낮에 청소 좀 하면 어때? 주부가 게으르면 집이 늙는다니까. 낮에 청소기 돌릴 시간이 없잖아요. 일하느라. 돈 번다는 핑계일 뿐이지. 주부는 부지런해야 해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둘째 아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그만 좀 해요. 제발.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는 곧장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갔다. 잠시 뒤 작은 훌쩍임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둘째 딸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 걸 보았다. 오늘도 우리 집은 난리야.
놀러 오면 안 돼.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이들에게 내 집이 공포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그때도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왜 저렇게 방관하지? 오히려 즐기는 건가? 무서운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효도 때문에 힘든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꿈꾸던 가족의 화목은 시작도 하기 전에 금이 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TV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회사 부실화 브리지론 상한 압박 가중이라는 부동산 뉴스가 흘러나왔다. 남편은 뉴스에 시선을 멈추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부동산 진짜 뜨거워졌네. 우리 동네도 꽤 올랐다더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스쳤다. 따뜻하지 않은 어딘가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나는 불안을 억누르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 불길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낮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자금 돌릴 수 있어요. 담보는 확보 중입니다. 장모님과 어머니 댁 공동담보 설정 들어오면 한도 충분해집니다. 네, 걱정 마세요. 다음 주까지 정리할 겁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장모님과 어머니 댁 공동담보? 심장이 쿵쿵 뛰면서 귀가 먹먹해졌다.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서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부엌 뒤에서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았다. 불안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이런 것에 남편을 의심하다니.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며칠 뒤부터 남편은 은근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들 집 관리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정리하고 우리 집에 계시면 덜 고생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면 살림도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 말들은 겉으로는 효도였지만 속에는 집을 비워라, 정리해라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남편은 말을 마칠 때마다 짧게 입꼬리만 올리는 특유의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밤이 되자 나는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의심은 커졌지만 동시에 남편을 의심하는 죄책감도 함께 커졌다. 나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혹시 나와 우리 가족이 이미 어떤 판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워졌다. 오늘도 아침은 전쟁으로 시작됐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애들은 아침밥을 뜨끈하게 먹어야 하루를 버틴다니까. 요즘 애들 맨날 빵이나 먹고 나가서야 되겠어.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 늦잠을 잤어요. 간단히 빵이라도 먹고 가야 늦지 않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을 대충 때우면 힘이 안 나요. 집에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냄새가 사라지면 집안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큰아이는 눈치를 보며 빵을 내려놓았다. 나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길. 낮에는 빨래 문제로 충돌했다.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며 말했다. 이불은 이렇게 털어야 습기가 안 찬다니까. 햇볕에 바싹 말려야 해. 사돈 이렇게 털면 먼지가 온 마당으로 다 날아가요. 애들 알레르기 있잖아요. 먼지가 뭐가 어때서요? 햇볕에 말리는 게 최고라니까.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딸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집안일도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내 아들이 집을 위해 돈을 벌잖아요. 사돈이 뭘 안다고 그래요. 순간 마당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힘을 잃었다. 내가 왜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효도라고 믿었던 게 잘못된 걸까? 남편은 또 한쪽에서 휴대폰을 보며 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상황을 즐기는 듯한 그 표정에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나는 그를 의심하는 내가 죄인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집이 잠시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옆 남편의 서류 가방에 무심코 눈길이 머물렀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고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하얀 종이에 찍힌 굵은 글씨와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양가주택 담보 제공 시 일부 소유권 사업법인으로 이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대로 집을 빼앗겨버리는 건가? 친정어머니 명의, 시어머니 명의가 선명했다. 효도하자던 그 말이 전부 이걸 위한 거였어? 나는 종이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행복한 대가족을 꿈꾸던 집은 이미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집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덮쳐왔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밀어넣었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의심으로 번쩍였다. 뭐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아, 그냥 청소하다가.
남편은 다가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숨막히는 침묵 후 그는 피식 웃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웃음은 네가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무언의 힘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아이들과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 사랑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남편을 막아야 한다는 공포와 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정호가 속삭이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집 두 채면 충분히 담보가 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게 분명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끝장나. 다음 날 나는 친정어머니를 집 근처 카페로 불렀다. 얘야, 너 얼굴이 왜 이러냐? 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남편이 엄마 집까지 담보로 넣으려 하고 있어. 내가 직접 계약서를 봤어. 남편이 엄마와 어머님의 집을 회사 명의로 넘기려 해. 엄마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다. 뭐라고? 정호가 우리 집을? 응, 엄마 집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나는 곧장 시어머니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까 걱정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엄마, 이건 며느리와 시어머니 단순 싸움이 아니야. 이제는 가족을 지키느냐 다 잃느냐의 문제야. 친정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겠구나.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를 불렀다. 무슨 말 하려는 거니? 또 사돈 편 들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유권 일부 이전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걸 들고 와. 정우가 설마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팔아넘긴다고? 나는 울음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집도 이미 위험해요. 제발 제 편이 되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서류를 보더니 결국 힘없이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절망이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같은 편이 돼야 해요. 이대로 두면 다 잃어요. 시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다. 내 말이 맞다. 이번만큼은 내 아들을 막아야겠구나. 그 순간 나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연대했다. 문틈으로 우리를 지켜보던 아이들에게 나는 말했다. 엄마가 우리 집을 지킬 거야. 내 안에서 가족을 지킬 힘이 단단해졌다. 며칠 뒤 남편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투자자 2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오늘 서류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는 이미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실로 걸어나갔다. 뒤에는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섰다. 남편이 얼굴이 굳었다. 잠깐만, 이게 다 뭐야? 변호사까지 부르고 너 지금 나한테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정호씨, 이 계약 오늘부로 끝났어.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미 위임장과 보호조항을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도 이 집들을 담보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투자자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남편은 절규했다. 오해예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난 희생한 거야. 당신들은 날 이해 못해. 이건 아이들과 어머님들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미래를 위한 투자? 가족을 위해서라면 속이지 않았어야지. 당신의 욕심이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남편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정우야, 내가 어떻게 내 어미까지 속이냐. 이 못난 놈아. 친정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효도를 말했을 때 믿었던 내가 바보였구나. 투자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나갔다. 문이 쾅 닫히자 남편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날 이렇게 망신 주겠다는 거야? 망신이 아니야. 가족을 지키는 거야. 당신이 사랑을 빙자해 돈을 노린 순간 우린 이미 가족이 아니게 됐어. 길고 깊은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와 주체성의 공기를 느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뒤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몸을 떨며 울었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무너진 세월에 대한 슬픔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평소 단단하던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난 아들만 믿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랐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울컥 무너졌다. 평생 나를 다그치던 그 손이 이번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친정어머니도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딸, 넌 정말 강해졌구나.
엄마가 너를 지켜야 할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 내가 우리를 지켰네. 나는 그제야 스스로를 단순히 희생하는 며느리나 딸이 아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슴 깊이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듯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있다가 결국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간 사람을 피하듯 이리저리 서성이던 그는 집을 나갔다.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내 이름으로 작은 홈베이킹 공방을 정식 사업자로 등록했다. 주방 한켠에 놓인 반죽기와 오븐이 다시 내 손에 힘을 주었다. 작게 시작했지만 내 두 손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가슴을 울렸다. 아이들이 내 가게 앞 간판을 찍어 SNS에 올리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진짜 나의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엄마 가게 진짜 멋있어. 우리 엄마 최고야. 그 한마디가 내 눈을 뜨겁게 적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나는 여전히 긴장됐다. 하지만 그날 집안 풍경은 예전과 달랐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서로 상처 주는 말은 그만합시다. 우리도 나이가 드니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러게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돈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사돈이 아니라 언니, 동생으로 지내봅시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다. 두 분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아이들은 두 할머니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따뜻하게 벅차올랐다.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서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멀리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고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묘하게 평온했다.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지켜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세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재정적 독립과 선택권이 없을 때 가족이라는 이름은 쉽게 이용될 수 있다. 내가 오늘을 살아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 아이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는 모든 여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공을 이루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히 내 삶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작은 외침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